까먹고 있는 훈남. 가방에서 나온 물건에 엎어지는데요. 그를 뒤덮는 물질들. 이건 뭘까요? 이 영화는 1985년작 좀비호를 먼저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전 괴의 물체를 빼돌린 박사는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에 도주합니다.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는데요. 이들은 크로노스사의 조직원들. 가방을 회수합니다. 그때 신체가 변하는 박사. 결국 우럭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항하듯 악당도 변하는데요. 그의 피지컬이 월등했기 때문에 우럭맨은 처참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처의 합기도장. 주인공 숀과 그의 썸녀 미즈키. 숀은 우클라 대학교 학생인 듯 하네요. 그때 들어오는 CIA 요원 맥스. 미즈키를 찾아온 거였는데 그녀는 사망한 우럭 박사의 딸이었습니다. 빼돌린 물건을 받기로 했던 맥스는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죠. 상사에게 한 소리 듣는 맥스. 뭔 일인가 싶은데요. 주인공 치곤 싸움의 젬병입니다. 비밀 조직 크로노스 그룹의 회장 발카스. 기다리는 중이었는데요. 물건의 이름은 가이버. 하지만 박사가 숨겨놨었죠. 그는 강력한 초능력으로 얼차려를 줍니다. 우럭 박사가 숨겨놓은 물건은 여기. 썸녀를 훔쳐보던 숀이 발견하게 됩니다. 배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용도는 그들의 생체 병기였는데 조아노이드라는 형태로 진화시킵니다. 또한 그 상위 버전인 조아로드도 존재하죠. 이 가이버라는 유닛은 외계인들의 살아있는 생체 병기였는데 악당들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걸 득템한 주인공 맥스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방문객은 바로 숀. 근데 요원을 보고 오해한 쫌생이는 삐져서 떠나갑니다. 피곤한 타입이군요. 악당들은 사라진 가이버를 찾고 있는데 생김새조차 모릅니다. 한편 텍트가 고장난 주인공은 깡패들과 시비가 붙는데요. 뚝 까맞다가 가방에서 떨군 물건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는 기분 나쁜 생체 조직. 이것이 바로 생체 장갑 가이버였습니다.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첨단 미세한 생체 갑옷. 사람을 내던지는 힘, 단단한 외피. 쌍절곤을 돌리는 깡패는 설마 방탄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팔꿈치 블레이드가 무기군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현타가 온 주인공. 해체된 가이버는 그의 몸속에 있는 걸까요? 결국 수색은 실패하고 우럭 박사의 딸을 노립니다. 근데 왜 악당 간부들은 항상 모자란 부하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암튼 가이버가 흡수된 숀은 적응하느라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맥스 요원은 크로노스를 끈질기게 조사하지만 윗선에서 계속 겐세이를 놓는 게 뭔가 구립니다. 썸녀를 또 찾아간 숀. 드디어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지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미즈키. 도닥여주던 숀과 풀 메이크업의 그녀는 결국 나이스 타이밍인데요. 온 건 합기도 사범님이었고 잠시 자리를 피해주는 숀. 그렇게 얼마 후 돌아와 보니
살해된 사범님. 미즈키가 끌려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마침 도착한 맥스가 합류하고 도망치는 세 사람. 조아노이드로 변신한 악당이 그들을 쫓습니다. 엄청난 점프. 하지만 영화 촬영장이었군요. 와, 정말 기발한 연출이다. 아무튼 창고로 도망친 세 사람. 조아노이드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뚜까 맞는 맥스 아저씨. 맞습니다. 스타워즈의 루크. 여기선 조연이에요. 썸녀가 사로잡히자 가이버를 소환하려는데 사실은 방법을 모릅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너도 한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주인공은 위기감을 느끼자 소환을 시작합니다. 옷 위에 장착되는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가이버 등장. 히어로의 동작은 절도가 있어야겠죠? 시킨다고 하면 악당이겠니? 드디어 본격적인 결투가 시작됩니다. 위기감지 센서. 현실에선 찐따였던 내가 가이버를 입으니 천하무적? 드디어 행동대장과 붙게 되는데요. 치열한 격투 중에 머리를 들이받자 오작동을 일으키는 가이버. 이마의 금속이 약점이었습니다. 곧바로 협동하며 이마를 공략하는 악당들. 위기를 감지한 가이버는 팔꿈치로 싹둑. 그런데 미즈키까지 죽인 걸까요? 망연자실하는 가이버. 미즈키는 사실 무사했지만 쇼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메가 스매셔를 쏘려는 찰나 이마의 메탈이 적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녹아내리는 가이버의 신체. 녹은 슈팅스타 같군요. 맥스는 또 처맞고 미즈키는 결국. 기절한 그녀를 깨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침 냄새. 우럭 박사가 딸에게 정보를 줬을까 싶어 그녀를 구슬러 봅니다. 그녀는 도망쳐보지만 그곳은 연구실. 어떤 박사를 만나는데요. 좀비호에서의 닥터 웨스트. 여기선 닥터 이스트입니다. 쇼넥에서 뜯어낸 가이버 유닛을 연구하던 중이었는데 살아있다는군요. 그리고 맥스가 잡혀있습니다. 끝내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녀. 진실은 때론 고통스럽죠. 유닛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미즈키. 이스트 박사도 변신합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 악당이 뺏으려다 그만 이스트 박사가 꿀꺽해버리는데요.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셀프 제왕절개로 가이버가 재탄생했습니다. 가이버 유닛의 회복 기능이 엄청나군요. 맥스를 구출하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슈퍼점프와 함께 악당을 처리해주는 가이버. 우두머리와 싸우던 가이버는 팔꿈치 블레이드 공격. 고마해라. 결국 처치에 성공했습니다. 악당을 대부분 처리한 후 탈출하려는데 이상 반응을 보이는 맥스. 알고 보니 악당들이 그를 개조해 놓았던 겁니다. 흉측한 모습의 조아노이드 버전 맥스. 발카스의 짓이었군요. 불쾌한 골짜기를 풍기는 괴물 버전 맥스는 가이버를 응원하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이 무서운 존재들. 여유 넘치는 그에게 기습 공격을 하는 졸렬킹 가이버. 하지만 발카스는 조아로드였죠. 조아노이드를 통솔하는 강력한 존재. 하지만 느리다고
다가오는 괴물에게 눈콕! 슈퍼점프로 그에게 올라타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로잡힌 가이버. 유닛을 또 뜯기게 생긴 그때 가슴 쪽에 에너지가 모이고 발사되는 메가 스매셔. 그렇게 조아로드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위험을 느낀 가이버 유닛이 자동 발사한 거였죠. 그리고 장갑을 해제하자 알몸이 된 숀. 웃어? 넌 어디 보니? 뽀뽀를 하던 그녀는 안 되겠는지 걸칠 걸 갖다 주는데 결국 숀은 바바리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패였던 CIA 간부가 등장하며 속편을 암시하네요. 어느 공장,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의문의 생명체. 지구의 존재는 아닌 듯한데요. 삿대질과 함께 명령하는데 전투력 또한 넘사벽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을 혼내주고 있는데 잔인한 두목. 아무래도 참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뉘우치나 싶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토록 무자비한 생체병기. 그의 이름은 바로 가이버였습니다. 1편 리뷰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좋지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우클라 대학생 숀과 우럭 박사의 딸 미즈키, 유출된 외계인의 장비 유닛 G를 뒤집어 쓴 그는 외계인의 생물병기 가이버가 되었습니다. 생체병기인 조아노이드와 조아로드, 그들과 싸워 악의 집단 크로노스를 괴멸시켰죠. 그로부터 1년 뒤, 크로노스는 파괴했지만 숀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적인 삶과 매일 꾸는 악몽. 그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보도되는데요. 아무래도 조아노이드의 출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꿈에 나오던 형상까지 등장하다니. 숀의 이중적인 삶을 품을 수 없었던 미즈키까지 떠나자 그는 꿈속의 그것을 찾아 무작정 유타로 출발합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는데요. 그의 그림을 보자 황급히 떠나는 그녀. 하지만 숀이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유적지로 함께 가게 됩니다. 탐사대장의 딸이라는 그녀 코리. 그녀 덕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요. 유적 발굴은 한 기업의 후원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 여차저차 동굴을 둘러보는데 꿈속에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뭐하는 사람인지 묻는 코리. 숀은 쉽게 털어놓을 수 없어 싸울 뻔했지만 잘생기면 장땡인 더러운 세상. 현장엔 특종으로 돈을 노리는 자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괴물이 등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숀의 변신. 인간의 신체 능력을 수십 배 증폭시키는 생체 갑옷 가이버. 전멸한 줄 알았던 크로노스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그때 사람들이 도착하자 도망쳐버리는 조아노이드. 숀도 변신을 해제했습니다. 정체를 들켰습니다만 믿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발굴 팀원 아저씨의 묘한 행동, 괴물의 살점을 챙기는데요. 몰래 따라가 보니 그는 누군가와 에라이. 그는 정부의 요원이었고 뭔가를 수사하고 있었죠.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숀. 그리고 가이버 출연을 보고하는 어떤 인물. 한편 숀의 목덜미는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유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다음날 엄청난 것이 발견되는데 탐사대원인 대학원생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교수가 꿀꺽하게 생겼네요. 땅에 묻힌 건 바로 외계인들의 거대 우주선이었습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기괴한 구조물. 이러한 발굴 성과의 탐사팀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애트킨스 요원의 돌발 면담. 1편에서 괴멸시킨 크로노스는 전 세계 중 한 지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숀과 반응한 우주선의 통로 개방. 드레스 코드가 블루인 탐사팀은 내부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징그럽고 기괴한 모습의 우주선 내부. 숀은 몰래 자신을 부르는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소통이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한편 코리가 발견한 또 다른 가이버 유닛. 하지만 3초 만에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닛을 유심히 관찰하는 숀. 크로노스가 그토록 찾던 그것, 가이버 유닛을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숀은 모든 사정을 털어놓지만 미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3초 만에 사로잡혀 처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지켜만 보는 아버지. 한편 우주선에 이끌린 이 둘은 뜻밖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가이버와는 달리 인간 자체가 전투용으로 개조된 조아노이드. 둘 다 외계의 절대적 존재, 강림자의 작품이었죠. 동맹을 거절하는 숀. 싫으면 맞아야지. 죽을 위기에 처한 코리. 어떤 조아노이드가 그녀를 구해주는데요. 사실 그녀의 아버지도 크로노스 소속이었던 겁니다. 한편 적에게 붙잡힌 숀. 감시병은 역시 3초 만에 작살나는군요. 그리고 요원의 활약에 힘입어 숀이 출동합니다. 골짜기 어딘가에 있을 마법사의 아들. 위치를 파악한 숀의 점프. 변신한 뒤에 뛰었어도 됐지만 뭘 좀 아는 녀석 가이버. 히어로는 절도가 있어야겠죠. 물에 숨었던 가이버의 고주파 소드. 뒤이어 코뿔소 타입 악당과 격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격투 끝에 고주파 소드, 손목 꺾기, 헤드빔까지. 참으로 폭력적인 생체 병기군요. 그리고 적으로 감지된 코리 아빠의 운명은 다행히 공격을 멈췄고 정체를 드러내는 숀. 한편 대학원생들은 모두 처치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요원 아저씨가 활약합니다. 친구들 어서 대학원으로 돌아가렴. 잠입 중이던 요원이 한 건 했군요. 그때 복귀한 둘은 그들보다 먼저 우주선으로 향합니다. 어차피 분쟁만 일어날 거 파괴하자는 숀. 하지만 요원의 활약도 조아노이드에겐 안 통했죠. 크로노스 본사는 또 기회를 주는 걸 보니 괜찮은 기업 아닐까요? 그런데 이 유닛의 메탈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에 불려가는 삿대질 매니아 숀. 가이버로 변신하자 로그인이 허용되고 마침내 전해지는 우주인의 일대기. 수억 년 전 병력 양성을 위해 지구에 인류를 창조한 외계인들. 하지만 조아노이드와 가이버 등 여러 시도 끝에 그들은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향하는 크로노스 패거리.
폭파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드디어 모든 이들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삿대질 중독자, 코리의 아버지는 치명상, 유닛을 가로채고 공격하는 요원 아저씨. 악당과의 대치가 계속되던 그때 두 번째 가이버 유닛이 사라졌고 바로 크레인의 짓이었죠. 마침내 탄생해버린 가이버 조아노이드. 문제는 메탈 유닛이 손상된 하자품이라는 거였죠. 강화인간이 장착한 만큼 월등한 전투력의 가이버 조아노이드. 인간 숀이 장착한 가이버는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빈틈을 노린 필살의 무영각. 이윽고 고주파 소드 대결이 펼쳐집니다. 회심의 일격을 노려보지만 제압당한 가이버. 그때 코리의 탄환이 메탈에 명중하고 정권을 찌르는 가이버. 그리고 손상된 메탈은 회수되었죠. 몸부림치는 크레인과 메탈은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원의 뜻과는 달리 우주선을 작동시키는 가이버. 있어봤자 싸움만 날 거 돌려보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마지막 우주선을 반송시키고 흡족한 커플과 시말서가 걱정인 요원. 그렇게 커플이 된 주인공은 불편한 엔딩을 선사합니다. 한밤중 뉴욕. 다리 위에서 누군가를 협박 중인 범죄자들. 목격자가 제거되려던 그때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겁에 질린 악당은 총을 갈겨댑니다. 하지만 귀신처럼 다가와 뚜까 패는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섀도우였습니다. (7년) 전 티벳을 주름잡던 마야광 잉코.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해탈한 성자 털쿠였죠. 미국인인 그의 과거를 꿰뚫어본 그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데요. 싸나운 대검에게 참교육을 당한 러만트. 구원을 받는 대가로 악을 물리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뉴욕을 지키는 히어로 섀도우가 되었죠. 변신하면 코 큰 복면남이 되는 러만트. 구해준 사람들은 빨간 반지와 함께 그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러만트는 부유한 집의 바람둥이이며 삼촌은 경찰 고위층이었죠. 경찰에 제보가 들어갔는데요. 섀도우의 두 번째 능력, 심리 조작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한 여성에게 들이대는 러만트.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을 읽혔습니다. 그녀는 이런 능력을 타고난 거였죠. 아무튼 동네 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 그녀 레이는 멀리해야 합니다. 정체를 들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요상한 화염이 그를 끄슬리는데요. 어떤 계시를 받은 러만트. 그 시각 박물관엔 정체불명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징기스칸 가문의 관짝이라니 아무래도 위험해 보였죠. 열지 말란 당부를 받은 경비. 하지만 닫아야지, 못 닫겠지? 를 반복하던 그때 안에서 등장한 한 남자. 정신을 장악당한 경비는 결국 닥터 라인하르트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어떤 연구에 몰두 중이었습니다. 밤맛 없는 그의 조수는 박사의 딸에게 치근대기 바빴죠. 천재지만 정록색약인 박사. 관에서 나온 이 남자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최면수를 활용하는군요. 다음 날 요상했던 박물관 사건이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섀도우의 비밀 측근. 이렇게 도시에 뻗어있는 섀도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거였죠. 뭐 요즘 같았으면 문자 한 통이면 끝나지만요. 아무튼 그러한 긴급 호출에 비밀 기지로 향하는 섀도우. 이 한마디를 들으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관짝남. 같은 티벳 출신 초능력자였죠. 한 잔 들이키고 가만 들어보니 세계 정복을 하겠다는 야망. 함께하자는 권유였습니다. 동전을 남기고 사라진 그 남자의 이름은 칸. 미친 게 분명했죠. 얼마 전 구해준 박사를 찾아간 섀도우. 그 동전은 엄청난 물질이었고 활용하면 무기도 만들 수 있었죠. 바로 핵무기. 를 마침 연구 중이던 이 박사. 그가 바로 칸의 타겟이었던 겁니다. 딸까지 유인해내는 칸. 그녀를 떨치기 위해 조종해봤지만 왠지 최면은 먹히지 않았죠. 아무튼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섀도우. 결국 박사를 놓친 섀도우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딸 마고. 그녀 역시 세뇌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섀도우를 죽이라는 미션. 총격은 피했지만 정체를 들키고 말았네요. 오늘도 근무 도중 불려온 택시기사. 섀도우는 그림자에 숨어 미행을 영미행해버립니다. 그렇게 칸의 위치를 알아내 잠입한 섀도우. 역시나 폭탄은 세계 정복을 위한 거였고 간만에 보는 승깔 들어온 단검까지. 칸은 스승까지 죽이고 온 미친 자였고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유목민족의 후예. 미행하다 도착한 곳은 한 공터였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실종된 아빠를 찾겠다며 마고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시각 박사는 폭파 범위를 브리핑 중이었는데요. 시비가 붙은 남자는 즉시 제거. 폭탄 제조에 필요한 다른 장치를 만드는 자가 있었으니 밥맛 없는 조수였습니다.
그 역시 최면에 걸렸나 싶었지만 제정신이었던 남자. 되려 섀도우만 갇히게 되었죠. 익사할 처지에 놓인 그는 마고에게 위기를 알립니다. 겨우 버티던 그는 몸으로 말해요 끝에 탈출에 성공했네요. 과거의 악행에 얽매여 있는 섀도우. 한편 원자 폭탄은 이미 준비가 끝난 후였습니다. 이 매국노 덕분에 말이죠. 그에 따라 패닉에 빠진 뉴욕 시민들. 분명 뉴욕에 있지만 위치를 알 수 없는 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은신처는 바로 공터. 모두에게 최면을 걸어 빌딩을 숨겨놨던 거죠. 그날 밤 드디어 폭탄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건 2시간. 초토화될 도시를 빌미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작정이었죠. 다행히 이 첩보를 입수한 섀도우 정보센터의 요원. 인원들을 소집합니다. 리더 등장. 투명화, 그림자 모드를 활용하며 잠입한 섀도우. 코가 대단합니다. 낌새를 알아챈 칸은 사살 명령을 내리는데요. 쓸데없이 웃어제끼는 섀도우에게 농락당하는 매국노. 도망가라 놔주지만 그곳엔 죽음뿐. 드디어 보스들의 맞대결. 항복하는 척하다가 월미도 디스코 팡팡을 만들어버리는 칸. 승질머리 단검도 출동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딘가 두려움이 자리했던 그의 마음이 각성하는 그 순간 반격이 시작됐죠. 고통에 흐트러진 정신 지배 능력. 도망치는 칸과 추격하는 섀도우. 박사와 딸은 폭탄 수습에 나서는데요. 영화 후반부 전개가 밋밋하다 생각했는지 직접 난이도를 조절하는 박사. 아주 느긋했는데 하드 모드가 되었습니다. 핸디캡 색약 모드까지. 아무튼 폭탄은 해결됐고 이제 각성한 섀도우의 참교육 타임. 칸의 부서진 멘탈을 표현한 듯 거울들의 폭파와 함께 날카로운 일격. 이렇게 몽골 제국의 제거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수감된 칸. 더 이상 능력은 없었죠. 전두엽을 압수당한 유병재 씨는 그렇게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섀도우의 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뉴욕은 평화로울 겁니다. 악어떼가 나올 것만 같은 늪지대. 한 요원이 뭔가를 조사 중입니다. 경계 중인 무장단체. 걸렸군요. 도망쳐보지만 또다시 잡히고 현대인의 필수품인 주머니 속 독사로 영 좋지 못한 곳을. 정말 잔인하군요. 늪지대로 파견 나온 요원 케이블. 이 연구소를 관리하는 임무입니다. 경계가 매우 철저한 이 연구소. 까칠한 이 아저씨가 이곳의 책임자 리타. 악명 높은 악당 아케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이 연구소를 노린다는 첩보. 무언가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성이 같은 걸 보니 아마도 부부인 듯한데 이 남자가 바로 닥터 알렉 홀랜드,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입니다. 센서 점검을 같이 나서주는데요. 알렉은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남자. 바람피는 건가요? 뭔가 콩주머니를 던지고 싶어지는 구조물입니다. 암튼간에 복귀를 했더니만 박사가 없어져서 난리가 났었군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폭발음이 들려오고 뭔가 했더니 좀비호 물약 같은 이 실험물이었습니다. 강력한 폭발성, 아무튼 신기한 물질이군요. 이 연구의 목적은 동물과 식물을 결합해 강력한 슈퍼식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험한 환경에서도 자라게 만들어 식량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죠. 부부인 줄 알았더니 남매였습니다. 바람피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아까 떨군 약물에서 식물이 자라났습니다. 리타를 찾으러 나가는데 뭔가 어수선한 상황. 결국 잡혔군요. 당수! 악당들에게 연구실이 접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책임자 리타가 등장하는데 배신한 건가 했더니만 그가 바로 아케인이었던 겁니다. 실험물을 노리는 악당 아케인. 연구 노트들과 마운틴듀를 챙겨주는데 여동생의 습격. 결국 죽음을 맞이하네요. 알렉은 시약을 빼내려다가 온몸에 뒤집어쓰고 맙니다. 깨어난 케이블. 화염에 휩싸인 알렉은 폭발을 견디며 늪으로 빠지고 맙니다. 녹색 연기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악당들은 목적을 달성했군요. 다음날 아침 연구소의 모든 인원이 제거되고 뒷정리 중입니다. 다행히 숨어있던 케이블. 악당 중 한 명은 마음이 좀 여리네요. 케이블은 꼽을 쳐놓은 연구노트를 숨깁니다만 습격. 결국 그녀도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녹색 인간의 공격. 여자를 안고 사라지네요. 몸이 식물로 뒤덮인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아케인의 저택. 손에 넣은 연구자료를 보며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노트 한 권이 없습니다. 녹색 인간의 존재를 보고받는 아케인. 케이블은 도망치다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하는데 리타는 아케인이었죠. 그녀는 기절했었기 때문에 리타의 정체를 몰랐던 거죠. 악당에게 구조 요청을 한 거였다니. 도망치는 그녀와 끈질긴 추격조. 위험에 빠진 그녀 앞에 녹색 인간이 등장합니다. 차를 컨버터블로 만들어주네요. 총을 맞아도 끄떡없는 이 남자. 케이블을 괴롭히는 자에겐 응징뿐입니다. 아니, 2번이나 구해줬는데 저리 가라니. 진짜 너무합니다. 하긴 그녀도 당황스럽긴 했겠죠. 보고를 받는 아케인. 그 늪지 괴물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추가로 노트까지. 무언가 억울한 포효를 하는 식물성 인간. 그녀는 사망한 알렉을 추억합니다. 파괴된 연구소에서 목걸이 사진을 보며 흘리는 눈물. 이 남자는 바로 알렉이었던 겁니다. 아, 진작에 알았다고요? 알렉은 이제 무서운 늪지 인간. 처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누군지 알 리가 없는 그녀는 노트를 챙겨 도망가는데요. 모습은 이렇지만 아직 그는 자연을 사랑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때 악당이 등장하고 또 위험에 빠진 그녀. 대신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늪지 괴물의 습격.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알아서 날아가는 악당 클라스. 시력이 안 좋은 건지 또 당하고 마네요.
보트 박치기로 마무리. 그렇다기보다 당신의 부하들 상태가 좀... 꼬마에게 노트를 맡기고 가보는데 헐, 꼬마가 죽었습니다. 늪지 인간의 치유 능력으로 꼬마를 살려내는군요. 결국 끌려온 여자, 참교육을 당하는 악당, 추격전이 벌어지고 늪지 인간 등장. 드디어 이 악당이 최후를 맞습니다. 빠르게 손절하는 아케인.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 그의 품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정체를 알아챈 그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잠시 후 멱을 감는 그녀와 그걸 지켜보는 인간 길리 슈트. 보면 뭐합니까? 아냐, 그래도 나에겐 이 연구 결과는 개뿔. 하지만 추격해온 악당에게 결국 둘 다 잡히고 맙니다. 노트도 찾았군요. 그리고 저택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드디어 연구물질 복제에 성공한 거였죠. 웬일로 부하의 공을 칭찬하는데요. 특별한 잔을 마신 부하 브루노. 뭐라고요? 악랄한 아케인은 실험을 한 거였습니다. 모습이 변해버린 보챙, 아니 브루노. 감금된 알렉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브루노는 저런 모습이 됐는지. 물질 자체가 대상자의 본성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였고 브루노는 세상 쫄보였던 겁니다. 아케인은 본인의 천재성이 어떻게 극대화될지 궁금해합니다. 본인을 천재라는군요. 그리고 그는 파멸의 녹색 약물을 마시고 마는데요. 잠시 후 지하 감옥에 햇빛이 비춰옵니다. 그는 식물 그 자체, 광합성으로 잘린 팔 생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케인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온몸이 껍질로 뒤덮이더니 정체 모를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컨트롤 Z를 하고 싶은 아케인. 이내 롱소드를 빼들고 알렉에게 향합니다. 지하에선 탈출 중인데요. 착한 브루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늪지로 빠져나온 알렉과 케이블. 아르마딜로와 개미알기가 결합된 듯한 괴물 아케인도 쫓아왔네요. 두 크리처의 대격돌. 롱소드는 좀 아니다 싶은데 저 괴물은 특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대신 찔러버린 케이블. 분노한 늪지 인간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즉석 빠따찜질과 육탄전, 그리고 롱소드 마무리로 최후를 맞는 아케인. 사망한 그녀에게 가슴에 매생이를 뜯어 붙여줍니다. 엄청난 소생 능력. 서로를 지켜준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처지를 깨닫고 늪으로 돌아가는 알렉. 훗날을 기약하며 덤덤히 떠나갑니다. 멕시코의 어느 연구실에서 뭔가 진행 중입니다. 어디선가 전송된 기계. 그 안에 아놀드 형 닮을 뻔한 남자.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물건만 챙겨가고 눈길도 안 주는 박사. 몸이 안 좋은가 본데. 몸의 반이 기계로 된 맨드로이드. 박사님이 상태 체크를 해줍니다. 격려도 잊지 않는 박사님. 이제 쓸모없어졌다며 디스어셈블 시키라네요. 어쩔 수 없는 명령. 야반 도주를 꾀합니다. 탈 것. 탈 것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맨드로이드. 하지만 리브스의 부하들이 방해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로봇의 숙명.
명령 불복 중? 이제 탈출하죠, 박사님. 당장 처치하겠다는데 아니라고. 누굴 찾아가라는데. 선체로 사망하신 박사님. 분노에 찬 맨드로이드. 연구소 밖으로 향하는데 통수를 맞았지만 주섬주섬 무기를 교체하고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네요. 주차 후 직접 레그 유닛 장착.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것은 뉴욕의 어느 로봇 공학 연구소. 작은 로봇의 실험이 성공합니다. 여느 영화처럼 대충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 열정적인 신참이 본분을 잊고 위험을 감지해버립니다. 기습 공격. 역시 녹색 연기는 위험합니다. 어디서 저런 페도라를 구했는지. 엄청난 패션 센스의 맨드로이드. 당수! 이 박사가 헌터 대령이었다니. 이 대령님은 공포의 묘지 그 엄마입니다. 아, 판초우이였다니. 그는 비행기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 보니 이렇게 되었고, 여자는 맨드로이드 신체 부품의 개발자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어땠을지. 뚝을 열어보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희미한 옛날 기억은 메모리 탓이었군요. 아니, 보통 전원 끄고 빼지 않나요? 고대 로마인들을 공격하는 기억. 진짜 겪은 일인 걸까? 단호하게 동행을 거절하는 존. 하지만 거절하기엔 몸 상태가 패급입니다. 리브스 암살 듀오 리벤저스 결성. 저놈의 페도라. 작은 탐지 로봇도 같이 왔습니다. 네 눈이 더 빛나거든. 드디어 멕시코에 진입했습니다. 재미있는 채널을 보고 있는데. 뭐야, 너 스킨 샀어? 선 넘는 스팟. 배를 구해야 합니다. 수상 택시기사 식당. 손님이 통 없었는지 갑자기 기사 선발 경쟁이 시작됩니다. 뺀질대던 이 양반이 최후의 1인. 이름은 탑승 준비를 합니다. 뚝심 있는 패션 센스. 탈락자들이 화가 잔뜩 나서 쫓아오겠네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라 믿는 선장. 해코지하러 탈락자들이 왔습니다. 안 되겠네요. 어뢰 발사. 실력 발휘해본 공대 누나. 운전이나 하시지. 근처에 정박해서 루트를 새로 짜는데 이제 걸어가겠다며 해리를 떼어놓는 존. 삐졌네, 삐졌어. 그리고 바로 미아가 됐고 스킨충 로봇이 활약할 때입니다. 잠깐, 예림이 손 치워봐. 계산기 아냐? 뻔뻔한 공대 누나. 경로 탐색에 나섭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스팟. 그들이 찾던 건 존의 기억 속 사고 현장. 리브스 연구소를 찾기 위한 요소로만 쓰려는 존과 기왕 온 거 과거를 알아보자는 헌터 대령.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며 뛰어듭니다. 가족 사진이 있네요. 그때 가라앉기 시작하는 비행기. 주섬주섬 장비를 바꿔 끌어올리지만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멋있게 등장한 해리. 해적이었군요. 그렇게 동료가 되었습니다. 리벤저스 3인팟 결성. 나의 가족인 걸까? 감상에 빠진 존.
아니, 인간미 넘치는 맨드로이드. 수색해보지만 로봇들은 결국 고인 취급하는 노라. 뭔가 건강해진 듯한 리브스 박사가 건틀렛을 몸에 이식 중입니다. 부하들이 왔는데 일단 맞고 시작합니다. 근처에 출몰한 맨드로이드 일당. 그렇게 자꾸 실망을 시키면 다행히 살아있던 로봇 듀오.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또 고장난 배. 티격태격 하는데 함정에 빠지고 누군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시각 맨드로이드는 누굴 발견하는데 물고기를 기압으로 잡아올리는 이 남자. 이번엔 닌자라니.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 영화는? 이 청년은 선체로 사망하신 타카다 박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두의 목표는 리브스. 그냥 너도 동료가 되라. 리벤저스 스쿼드 결성. 이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원시인들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축하합니다. 요상한 의식을 시작하는데요. 노란 연기라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어쨌든 총알 작전 성공입니다. 그때 나타난 네 번째 팀원. 굳이 얼굴을 가린 징맨 등장. 존과 스팟까지 모두가 어셈블 했습니다. 뗏목 발견. 노 가지고 되겠어? 발바닥 부스터 발동. 브레이크 따윈 없죠. 와장창. 역시 닌자. 탱크 모드 유닛을 발견했으니 거의 다 왔군요. 그냥 일자로 와줄래? 이 영화의 테마는 동선 낭비입니다. 리브스는 타임머신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나 본데요. 탱크 모드로 변신한 그때 악당들의 습격. 어어어. 쉴드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반사 공격. 밤이 되고 폭탄 선언. 복수해봤자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희망을 심어주고 뽀뽀 쪽. 탐사를 마치고 온 스팟이 이상합니다. 핫! 차! 잠깐, 연기가 나오더니 엄청난 기술력. 기억할게 스팟. 셋은 잠입하고 조는 정면 돌파하는 작전. 길이 막혔군요. 진지한 쿠지. 핫! 차! 어찌됐든 들어갑시다. 모아져 있는 골동품들. 맨드로이드를 과거로 보내 이걸 수집한 것 같은데 문서를 보니 과거 로마 시대로 가서 지구를 정복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해적답게 금부치를 슬쩍 실패. 정면에서 어그로를 끄는 작전이었군요. 내 동료들이 지금 임마 어? 대실패. 신무기로 해치우려는 순간 닌자 표창. 대결투가 벌어집니다.
4대1이 될 테니 기고만장한 맨드로이드. 큰 폭발과 함께 등장한 완전체 리브스. 안 맞았잖아. 최신 버전이라 기능과 성능이 월등합니다. 영혼의 1대1을 펼치는데 역부족이네요. 결국 패배. 이건 진짜 뭐지? 그들을 가둬놓고 타임머신 타러 갑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촬영 현장에 눈앞이 흐려지네요. 겨우 다가온 맨드로이드. 모든 전기를 대신 흡수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아니 그냥 갑니까? 도착했지만 작동해버린 타임머신. 늦어버렸습니다. 열받은 해리의 키보드 샷건. 여긴 어디죠? 리브스를 수억 년 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구를 혼자 지배하긴 했네요. 행복하세요. 경호원의 눈들을 피해 잠입한 시커먼 남자.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처치하더니 이 두목 역시. 처치한 그의 이름은 바로 응징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퍼니셔죠. (5년) 전 범죄 조직의 가족을 잃은 프랭크 캐슬. 해병대 출신 형사였던 그는 보복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퍼니셔라는 인물이 범죄 조직을 깨부수고 다니는 중이었죠. 당시 그의 파트너였던 버코위치만이 퍼니셔의 정체를 확신할 뿐이었습니다. 한 열정 넘치는 형사가 다가오는데요. 형사물 특, 파트너 필요 없다고 함. 아무튼 그녀는 혹시 그 아카데미 출신? 그녀의 목표는 바로 퍼니셔 검거였죠. X세대답게 최첨단 미세한 컴퓨터를 활용해 유추한 건 퍼니셔의 근거지. 바로 지하도였는데 예측대로 아지트는 버려진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귀국한 범죄 조직의 보스 프랭코. 버코위치 입장에선 퍼니셔가 움직일 기회가 된 거였죠. 보스의 아들 토미. 벌써부터 돈 빙땅 치는 재주가 있는데요. 사실 보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대가리가 커진 내부 조직들이 아주 개판을 치는 상황이었고 밀수 작전을 통해 봉합하려는 계획. 술에 찌든 이 남자는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퍼니셔를 돕는 자였죠. 불성실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곤 합니다. 잘하면 놈들의 싹을 뽑을 기회. 밀수 당일이 됐는데요. 여러 점조직이 모인 만큼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처리되는 그들. 그 시각 거래를 하려던 벤은 경비대로 위장한 벨을 만납니다. 암기와 무술을 쓰는 그들에게 처참히 당했네요.
그렇게 상황을 지켜보는 퍼니셔. 그런데 지들끼리 알아서 괴멸돼주는 고마운 상황. 결국 참전한 퍼니셔도 같이 패던 그때 칼을 맞아버렸고 이어지는 확인 사살까지. 다음날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퍼니셔의 단검. 역시 주인공이 벌써 죽을 리가 없었죠. 알고 보니 간밤의 습격자들은 바로 야쿠자. 이쪽 나와바리를 노리는 듯 했습니다. 당돌한 그녀의 요구는 알아서 기라는 거였죠. 75% for us. No way am I gonna be a star. I'm not offering terms. 이 자신감 어쩔 겁니까? What do we do? We go to war. 그리고 며칠 뒤부터 이어지는 의문의 꼬맹구 연쇄 납치 사건. 각 조직 보스의 자식이었고 이 사태를 알리러 온 정보원. 어찌 보면 퍼니셔가 초래한 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야쿠자의 짓이었고 돈을 줘야 풀어주겠다는 협박. 이들의 의견이 갈리는군요. 그리고 야쿠자 본거지에 배달된 1차 합의금. 애들 역시도 가풍을 이어가는군요. 특히 보스의 아들 토미놈이 특출납니다. 한편 야쿠자가 관리하는 한 업장. 난입한 퍼니셔가 응징을 행하는데요. 업장 손실이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이렇게 경찰 쪽에도 인지된 야쿠자의 존재. 퍼니셔가 납치 누명을 썼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애초에 그런 캐릭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정보원과 동행한 감금 장소. 그런데 낌새가 이상하더니만 함정이었고 그들에게 잡히고만 퍼니셔. 강제 필라테스형을 받게 되는데요. DC 쪽 파멸을 노리는 마블의 꼼수. 부하들에게 마무리를 맡기면 이런 사단이 나고 말죠. 사실 암울하던 시절 프랭크를 만나 제기한 버코위츠. 이젠 자신이 흑화해버린 그를 구해주려는 거였죠. 그리고 인질 협상을 위해 모인 자리. 그런데 함정이었고 싸그리 전멸당하는 점조직 보스들. 한편 퍼니셔는 버스를 탈취하는데요. 놈들의 납치 장소로 향합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한 야쿠자의 경계태세. 숙적의 자식들이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보스 아들답게 골칫덩이인 토미놈. 추가로 구해오려던 그때 격투가 벌어지면서 퍼니셔가 목숨을 빚지게 됐군요. 하지만 떠나야 하는 현실.
놈들의 추격이 이어지지만 수뇌부의 자식들답게 떡잎부터 남다릅니다. 여차저차 처리하고 경찰 앞에 선 버스. 얼떨결에 자수를 하게 됐네요. 5년 만에 재회한 두 파트너. 망가져버린 인생을 본 버코위치는 속이 쓰립니다. 법이 그지 같으니까 직접 처단하는 히어로 퍼니셔. 오늘도 악몽 속에 깨어나는군요. 모임에 안 나가 홀로 살아남은 보스 프랭코. 퍼니셔를 이송 중이던 차가 습격을 당하는데요. 그건 바로 프랭코였죠. 내 아들만 왜 두고 왔냐, 같이 가서 구해오자 라는 건데요. 동의할 리 없었지만 역시 더러운 놈들. 아무튼 그렇게 잠입하게 된 프랭크와 프랭코. 아주 불편한 동행이 이어집니다. 총은 칼보다 빠르다는 격언과 함께 몰살 행진을 이어가는 두 사람. 웃지마, 정드니까. 여차저차 빠져나온 버코위치도 합류합니다. 시뻘건 조명 아래 펼쳐지는 추격과 격투. Hey, how long? 5 minutes? Mr. Franco. 야쿠자의 딸도 결국 카이로프랙틱. Put the gun in your mouth. 아들을 구하려면 직접 죽으라는 잔인한 요구를 하는군요. 그때 퍼니셔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이 프랭코놈, 구해준 은인을 죽이겠다는군요. 그때 난투 끝에 발사된 총. I'm gonna kill you. Split up. Grow up to be a good man. 퍼니셔는 조언 겸 협박을 건네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악을 직접 처단하러 말이죠. 어딘가를 찾아가는데요. 뭘 시키야? 험한 다리를 건너 도착한 그곳. 유령이 보호하는 구역이랍니다. 이 상처를 남긴 그 남자였죠. 얼마 후 깊은 동굴에서 찾아낸 것은 바로 은으로 만든 해골이었습니다. 침입자의 소식을 전해들은 남자. 늑대 파트너와 해골 반지. 백마를 타고 출동한 그의 무기는 권총입니다. 선명한 보라색 쫄쫄이의 남자. 위험한 추격을 펼쳤지만 결국 은해골은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몇백 년 전 싱해적단의 습격을 받아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꼬마. 어느 섬 원주민들에게 구조되고 길러져 그는 팬텀이 되었습니다. 이 벵갈라 섬에서 팬텀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곳은 팬텀의 아지트. 그의 이름은 키트 워커. 탈취당한 해골은 총 3가지로 한 곳에 모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키트의 아버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는데요. 말 그대로 유령이었습니다. 여긴 뉴욕. 팔머 가문의 딸 다이애나.
오랜만에 가족과 만났습니다. Absolutely stunning.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는데요. 언론사 대표인 삼촌은 소문이 안 좋은 그를 싫어합니다. 범죄에 둘러싸인 남자 드렉스.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주는데요. 거미 문양의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 심층 조사를 위해 다이애나가 파견됩니다. 하지만 시장과 청장은 드렉스의 편이었네요. 벵갈라행 비행기를 습격한 악당들. 탑승한 다이애나가 목표였습니다. 비행단 리더 살라. 납치된 다이애나 얘기를 들은 팬텀은 그녀를 아는 눈치입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포도맛 히어로. 늑대 데비를 투입시키고 잠입합니다. 참고로 특수 장비 따위는 없습니다. 유일한 무기는 권총이죠. 실험맨과 다를 바 없는 보라색 히어로. 의외로 인기는 많은 편인데요. 역시 아는 사이? 나대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당합니다. 제압당한 그때 데빌이 등장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다이애나도 손이 맵군요. 총알 세례에도 탈출한 2명. 데빌은 히어로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총격에 당해 연료가 새고 위기에 빠진 팬텀을 구하러 온 히어로. 환승 시간입니다. 그때 이어지는 악당의 추격. 하지만 원주민들이 팬텀의 친구였습니다. 다이애나를 아지트로 데려가는데요. 수세기 동안 쟁여놓은 장신구를 선물합니다. 정글 순찰대장에게 거미 문양을 보여주는데 역사 깊은 악의 무리이고 뉴욕까지 손을 뻗친 상황이었습니다. 은혜고를 배송받은 악당 드렉스. 다이애나 탈출은 팬텀이란 작자의 지시란 보고를 받습니다. 키트도 뉴욕에 도착. 오랜만에 온 탓에 보석으로 택시비를 지불합니다. 드렉스는 야심차게 해골 3종 세트 작전을 설명하는데요. 탐탁치 않아 하는 범죄 조직 두목. 직접 응징하고 바로 출동 준비를 합니다. 한편 신문사에서 다이애나를 만나는 키트. 둘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드렉스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데요. 또 다른 해고를 봤다는 남자. 뜻밖의 정보에 직업병이 발동합니다. 보석이 마음에 드셨던 기사님. 당장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키트가 6년 전에 사라졌던 이유는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때문이었습니다. 가업은 바로 팬텀. 키트는 터프하게 해골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한 드렉스. 옥 해골을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는 두 해골. 그리고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어딘가를 표시해주는군요. 세 번째 해골의 위치일까요? 일단 때린 후에 감금시키는 드렉스. 하지만 주인공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악당 퀼이 따라가 보지만 이미 환복을 마친 팬텀. 드렉스는 금해골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팬텀 출현을 보고하지만 모두 듣고 있던 실험맨. 근데 하강 장비가 없기 때문에 권총으로 해결합니다. 경범죄로 잡혀가도 할 말 없는 비주얼. 별 기능도 없는 쫄쫄이일 뿐입니다. 역시 아날로그 감성인 팬텀.
호랑이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불 좀 꺼줄래? Drax is headed for the docks. Thanks. Step on it, huh? 아버지 유령의 조언을 들으며 드렉스 일당을 쫓습니다. About time. Looks like I got a plane ticket. Thanks. Give my best to Booker. 워커? 그게 나야. 금해고를 향해 출발하는 비행기, 그리고 무임승차한 팬텀. We're almost there.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상륙한 그때 나타난 해적들. 그들은 정통파 생형제단이었습니다. 역시 몰래 잠입한 실험맨. 금색 해골을 지키는 건 생형제단의 리더였습니다. Who are these people? And the one you have. 해골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자는 드렉스. Situation here. Silence. You don't have 그런데 Talking about. 컨트롤을 담당하는 해골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군요. The other three. Wait a minute. You get me out of here. 그때 총으로 위협하는 깽 두목. 하지만 더 큰 총이. 드디어 팬텀이 등장했습니다. 건법으로 응징하는 우리의 팬텀. You're not immortal. 위기의 순간 회피를 통해 상어에게 밥을 줍니다. Brave guy myself. 앗! 총알이. 둘은 콤비가 되었군요. 셋은 탈출을 준비하는데요. 아버지를 죽인 퀼의 습격. You killed my father. 결국 해골 삼형제가 모이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녹색 레이저 발사. 뭐라고? 팀키를 시전한 드렉스. Needs a fourth skull. 잊고 있던 네 번째 해골은 바로 해골 반지. 이 힘을 견제하기 위해 계승된 유물이었습니다. 결국 최후를 맞는 드렉스. 그렇게 셋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We made it. 얼마 후 대를 이어 팬텀이 되는 본인 집안을 소개합니다. 사망하면 바로 이어서 다음 팬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사신이라 착각하는 거였죠. 또다시 등장하는 아버지 유령. 다이애나는 가면을 벗어보라는데요. Let me see your face. 그녀는 Kid.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No one refuses. 그렇게 청혼을 한 실험맨. 눈화장도 탈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팬텀은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행사장에 잠입한 도둑. 최첨단 미세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금고를 오픈합니다. 그곳에서 얻어낸 비밀 계좌의 데이터. 하지만 발각됐네요. And turn around slowly.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극동 지역의 한 보육원. 카톨릭 시설인 이곳엔 불만이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John Rossi 성제들의 이름을 부여받는 게 싫었던 꼬마. It's not my name. and all the other bastards lucky enough to be here. 특기는 눈보다 빠른 손이었죠. Saints. 반항 때문에 아이들 모두의 식사와 외출이 금지. 그가 반성 대신에 한 건 잠금 해제였습니다. Simon. 스스로 이름까지 지은 그는 여자아이들 숙소도 열어주려는데 They'll cane you behind without a kiss. 꽁냥대던 여친과 마지막 인사 도중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후 성인이 된 사이먼. 그는 프로페셔널 도둑놈이 되었죠. 변장과 잠입 등 신출귀몰함이 특기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닥친 위기. 석유 고갈로 전 국민이 얼어 죽게 생겼고 정유사의 대표 트레디아게란 남자가 대통령보다 입김이 센 상황입니다. 전개에 발까지 들이면서 세력을 끌어모으는 중이었죠. 그런 거물인 만큼 뒤가 구린 건 당연했습니다.
I love this country. 그의 비밀 자료를 노리고 침투한 사이먼. 트레디악의 아들 또한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데 Turn around slowly. 그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You're gonna give it to your daddy. Here is your second. 칩을 떨군 순간 격투가 시작됩니다. 미리 설치해둔 태양권을 활용해 빠져나가는 사이먼. 높은 곳도 문제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떨군 칩은 페이크. 계속되는 추격을 따돌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인 사이먼.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과 지탄받는 대통령. 또 다른 버전의 사이먼은 귀국 중이었습니다. 미리 조사한 어떤 여성에게 수작을 부리면서 말이죠. You know so much about me. Martin de Porres, injured by the Lengal fans. He's the same build as the 그가 슬쩍 했던 트레디악의 칩은 different chin. 여자를 통해 밀반입되었고 그날 밤 안전하게 회수했다고 합니다. But Moscow's like that city right now. 하지만 이런 그도 업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50 mil, I'm out of the game. 그러던 와중 사실상 마지막 의뢰가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의뢰인은 트레디악. 팝 가수 같은 버전의 사이먼은 대신 오다를 받는데요. What cold fusion is? 현재 연료 부족 사태를 해결할 신기술을 빼내오란 거였습니다. An electrochemist working at 컨택을 해봤지만 완강했다는 여성 박사. for me. She's cagey, difficult. Deposit in a bank number in Zurich. 아무튼 의뢰는 끝났지만 정체는 발각된 사이먼. Too bad. 그 박사를 찾아갑니다. Drugs. She's boring the life. 머머리 기자로 변신한 그는 박사의 험담을 하는데요. Jumbo, do you? Actually, I do. Dr. Emma Russell. 본인이었을 줄이야. 콜드 퓨전, 저온 핵융합이라는 혁명적인 발견. November 7th. 아무튼 일단 그녀의 신상을 털어야겠죠. 예상외로 소박하고 순수했던 그녀. 연구 데이터를 빼내봅니다. 문제는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 Maybe it's in her head. 미리 파악한 그녀의 동선대로 잠입해 있는 사이먼. 느끼한 예술가 버전이네요. Are you an artist? Just a trap. 동치미가 땡깁니다. Sing for. 호련히 떠나는 그의 자리엔 킹브로 흘려놓은 노트. 느끼한 시 한 소절도 심어뒀죠. My angel for the first time. Did you like it? Who did you write it for? You? 뭐 이딴 컨셉을 잡았나 싶었지만 그녀에게 제대로 먹혔고 Kills. 속 깊은 얘기까지 다 털어놓고 마는데요. Sure that it's safe, but I'm done. I have to be afraid. 순수한 만큼 그의 속을 꿰뚫어보자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이먼. 하지만 그마저도 연기였던 걸까? 다친 척 개수작을 부립니다. You're bleeding. Well, I live right down the street. I could. 그렇게 피나 닥자던 둘은 불타오르게 되고 심장약을 먹으러 들어간 엠마. 공식을 훔쳐 떠나버릴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였죠. Must fly. His message. 하지만 트레디악은 잔악한 인물. Don't buzz off.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고로 킹쩔 수 없이 공식을 훔쳐 달아난 사이먼. 그녀가 죽는 것보단 상처 입는 게 나았기 때문이죠. 공식을 전달받은 트레디악 쪽의 박사. 이걸로 러시아를 손에 넣을 생각인 겁니다. With a miracle to save them. Ivan, he's online. 송금이 안 됐다며 실갱이를 하는 의뢰인과 사이먼. Go. Hands. No door. 하지만 그건 위치 추적을 위한 시간 끌기였죠. He's keeping me online.
격전 끝에 탈출에 성공. 결국 엠마는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 말았는데요. Nicholas Owen, Peter Damien. All the names of Catholic saints. You access Heathrow's passenger list. 그 시각 즐기고 있는 트레디악 패거리. Freeloaders out. 그런데 대담하게 침투한 사이먼. 약속했던 대금을 받아냈습니다. What's there? Get him out! Hey! Take your hands! 결국 은퇴 자금에 도달했고 50 million. I'm out. 그렇게 떠나려던 그때 I'll have one too. 그를 찾아낸 엠마. How could you? 나한테 왜 그랬어요를 시전하고 싶었던 거였죠. It's free. If you'd only asked. 결국 그를 경찰에 넘기는 그녀. 하지만 너무도 순진한 짓이었죠. 다 트레디악과 한통속이란 사실. Get the pocket knife. 하지만 사이먼이 한 수 위였죠. 아무튼 도망쳤는데 경찰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I have to figure out the order before the formula works. And We'll find you. no. 물에 떨군 심장약과 빠져버린 사이먼. 뜻밖의 냉수 마찰에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맘씨 좋은 시민 덕에 숨었지만 체온을 올려야 한다며 개수작을 펼치는 닥터 엠마. We're gonna have to do this. 하지만 돈 앞에 굴복해버린 시민들의 마음씨. 필사의 도주가 또 시작되고 겨우 탈출한 곳은 미국 대사관 옆에 맨홀이었죠. 이 차는 공교롭게도 솔리드 마냥 지팡이 좋아하는 트레디악의 아들 차. 그 차를 유실금 상태로 만든 뒤 어그로를 끌어주기로 합니다. 는 바로 컷. 그래도 다행히 대사관 입성에 성공했군요. Back up from the gate! Back up! 캡틴 큐. 그리고 잡힌 사이먼은 폭발과 함께 도주. 불완전한 공식이었기 때문에 실험은 당연히 실패했는데요. 이걸 기회로 삼기로 하는 트레디악. Only Dr. Russell. Certainly all get the message. As our country 대통령에게 연구비를 뜯어내며 이 기술을 넘기는 거였죠. about which I hopelessly out. 10 billion in hard currency. Where are you heading? 제안은 제대로 먹혔고 당연히 연구 발표는 실패할 겁니다. Coffee.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자신이 치고 올라갈 기회로 삼으려는 트레디악. 하지만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이먼은 또 한 번의 반전을 꾀합니다. More importantly, you have to work 3 miracles. 완전한 공식을 사겠다는 다른 이들의 제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사악한 자들의 승리는 못 참는다는 것. Friend of Dr. Russell's. What's this equation? 국민들을 위하는 박사의 양심에 기대봅니다. Make it work. Bob is promising a mysterious solution. 에너지 관련 대국민 발표를 실행하는 자리. 현재 상황을 대통령에게 알려야겠죠. Mr. President, I'm your friend. I need you to listen for about 30 seconds. Destroy Trediac. Yes. 하지만 결국 체포. 한껏 분위기를 몰아가는 트레디악. Save his hide! 이제 실패만 발표되면 됩니다. Current into the machine and 그런데 it can't even light up!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 박사는 얼떨결에 실험 결과를 얻었네요. Miracle 1. 체포되는 트레디악과 태세 전환하는 배신자 장군. Chain of command! 악이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Miracle 2. Trial along with fellow conspirator General Leo Sklarov. Covered beneath Trediac's Riverside Mansion. 얼마 후 은신처에서 제외한 두 사람. 이제야 고백하는 그의 이름은 바로 Simon. Love you, Simon. Miracle 3. 다음 날. 이번엔 그녀가 없는데요. Mine. Something I love. See, I'm going to give. 자꾸 자신들을 위협하는 공식을 Then you. 세계에 그냥 공개하기로 한 거였죠. You're the pin.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자리, 사이먼은 다시 한번 머머리 기자로 참석하게 됐죠. Yes, it may take years. 수사관들을 약올리며 떠나가는 사이먼. 그도 닥터 엠마처럼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자로 불려도 되겠죠.